자, 127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127, 4번. 중개사무소 명칭. 중개사무소 명칭을 이제 우리 한자로는 상호라고 얘기하죠. 예, 상호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지켜야 한 룰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1번 한번 읽어볼게요.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그러니까 상호가 되겠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따옴표된 부분 있잖아요. 예, 그거를 좀 채색을 좀 해주세요. 8글자. 또는 부동산 중개, 여기도 따로 붙이지 말고 따로 이렇게 채색을 좀 해주시고요. 5글자. 예, 그러니까 상호를 만들 때 몇 글자나 몇 글자를 꼭 사용해라. 8자나 5자를 꼭 사용해라. 뭐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부동산은 쓸 수 있는 상호인가요? 아니면 쓸 수 없는 상호인가요? 삼성부동산. 쓸 수 없는 상호예요. 왜요? 5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삼성부동산 중개까지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떤가 보세요. LG 공인중개사.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없어요? 8글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바꾸려면 삼성부동산 중개까지 넣어줘야 돼요. 얘는요. LG 공인중개사 사무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반드시 상호를 만들 때는 몇 자나 몇 자, 8자나 5자의 문자가 앞에든 뒤에든 중간에든 어디든 껴들어가는 상관없는데 일단 그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통일성을 요구하는 거죠. 말하자면 세 번째 줄에 다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우리 부칙 개공은 8자를 쓸 수 없어요. 이 양반들은 왜 8자를 쓸 수 없어요? 이 양반들은 뭐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이런 상호는 써서는 안 돼요. 그러면 2개 쓸 수 있는데 8자나 5자 2개 쓸 수 있는데 부칙개공은 뭘 못 쓴대? 8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못 쓴대요. 그럼 뭐밖에 못 써? 부동산 중개 밖에는 못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부칙상의 개공이라고 또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뭐라고 쓰는 게 사실은 좀 더 좋겠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는 게 더 좋겠죠. 그죠? 말하자면 그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내려오면 5개 광고물, 즉 간판의 성명 표기의 의무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실명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제도 처음 도입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만약에 개업하시게 되면 생각하는 상호 혹시 있으십니까? 상호? 나는 이렇게 상호를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럼 제가 이거 한번 여기 써드릴게요. 이거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홍보되는 거 좋잖아요. 혹시 생각하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 뭐 합격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이게 상호니까 몇 글자? 8글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럼 밑에다가 이게 간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표 아무개를 꼭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간판에는 뭐를 표기할 것? 개공의 성명을 표기할 것. 이 간판에 이름이 표기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런 효과가 있어. 그 간판에 이름이 홍길동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근무해야 돼? 홍길동이 근무해야지. 근데 이제 불시에 지도 감독을 했더니 홍길동은 온데간데 없고 이몽룡이가 있더라. 예를 들자면 그러면 관청에서는 뭐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양도돼요. 뭐 등록증, 양도돼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실명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호를 만들 때는 8자나 5자의 문자를 꼭 써야 되고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간판에 꼭 누구의 이름 넣어야 된다. 개공의 이름.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개인인 개공 같으면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면 돼요? 개공의 이름. 근데 법인에서는 2가지 사무소가 있다 그랬죠. 아까 전 시간에 무슨 사무소 있다 그랬죠?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그럼 주된 사무소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면 되겠어? 왜냐하면 법인에서는 사람 이름을 하나 적게는 해야 되는데 적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누굴 적어야 돼? 대표.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간판에는 책임자의 이름을 적으면 돼요. 그쵸? 그거 이제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
간판 철거의 의무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간판을 달아놓고 그냥 폐업하면, 자, 우리가 중개사무소 간판을 달아놓고 그냥 폐업하면,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이제 간판이 달려 있으니까 내가 그냥 뭐를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개업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걸어놓은 간판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뭐 해야 하는 경우가 있냐면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이제 128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 뭐 있는데 단어 세 개만 동그라미 잡을게요. 제일 먼저 이전 했을 때 이전 동그라미, 니은번에 뭐 했을 때 폐업, 폐업 동그라미, 그리고 디귿번에 취소 동그라미. 그 세 가지 공통점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이전, 폐업, 취소의 공통점. 간판이 필요 없다. 간판이 필요 없어졌죠. 원래 있었다가 간판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철거? 지체 없이 철거. 지체 없이 철거해야죠.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를 안 하면 어떤 조치가 이제 가능하냐면 그 박스 바로 밑에 보면 등록관청 주어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등록관청은 간판 철거를 개공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거기도 채색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채색하시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건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개공이 간판을 방치한 거예요. 그럼 누가? 등록관청이 간판을 어떻게 한대? 철거해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무슨 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시험 혜택이 여러 번 나왔었던 건데요. 일단 주어를 잘 바꿔요. 등록관청 자리를 시도지사로 잘 바꿉니다. 근데 시도지사가 간판을 관여하는 건 조금 급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일단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간판 철거를 하는 법이 무슨 법에? 행정대집행법. 그거를 우리 뭐 민사집행법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법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출제하는 그런 패턴의 문제들이 과거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간판을 철거하는 법은 무슨 법이다? 행정대집행법이다. 자, 그럼 또 우리 이런 것도 질문하시는 분 있어요. 간판을 철거를 하려면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들어가죠. 뭐 이제 장비도 불러야 되고 뭐 사람 인건비 들어가니까. 그러면 안 철거하고 버티면 완전히 땡 잡는 거네. 왜냐면 등록관청에서 대신 철거해 주니까. 근데 이 대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비용을 뭐 할 거냐면 청구할 거예요. 누구한테? 의무자한테. 원래 떼야 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차피 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그냥 살짝 팁인데 살짝 팁이에요. 간판은 그냥 대집행 당하도록 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비용이 싸. 왜냐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뭐죠? 그 사람 사서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집행 이거 하는 거는 그 부서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저기 뛰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왜 저 뭐 이렇게 불법 현수막 같은 거 그 사람들이 뛰거든요. 근데 인건비나 이런 건 별도로 청구 안 하고 장비값만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시라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건 살짝 팁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간판 철거하는데도 그거 불러야 되잖아.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박스에다가 사람 타고 올라가서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되게 비싸잖아요. 자, 7번에 보면 중개대상물 광고의 성명 등 표기 의무, 뭐 이건 이제 광고 실명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2월 달에 개정이 좀 되어진 부분이긴 한데요. 아직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추가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포함해라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나와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하나만 좀 기억을 할게요. 거기 7번에 동그라미 1번을 좀 잠깐 읽어보면 개공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뭐를 하려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표시 광고를 하려면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 우리 채색 하나만 할게요.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 자, 그리고 칠판 한번 볼게요. 이거를 간판이라고 한다면 간판은 중개 대상물을 광고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뭐를 광고하는 거야? 뭐 상호나 뭐 이런 거를 알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중개 대상물 광고는 어떻게 보통 이루어질까요? 물건에 대한 광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 광고가 만약에 된다면 이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겠냐 이거지. 뭐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점두 광고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점두 광고. 점두 광고라는 게 뭐냐면 우리 중개사무소 이렇게 전면에 보면 유리창에 뭘 이렇게 붙여놔요. 물건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잖아. 그런 걸 점두 광고라고 해요. 뭐 물론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단지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전단지 이런 거. 뭐 하여튼 그 형태는 다 불문하는 거예요. 물건에 대한 광고는 뭐 그게 인터넷이든 신문이든 뭐 아까 지금 말씀드리던 어떤 점두 광고든 뭐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할 때는 이 광고를 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를 밝혀야 돼. 그러니까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냐면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들이 광고하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인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중개대상물의 광고는 누가 아니면 하면 안 돼. 개공이 아니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소공인데 자기가 개인 블로그를 갖고 있어요. 소공인데요. 자기가 개인 블로그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다가 물건 사진을 올릴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광고하는 식으로 올리는 거야. 블로그에다가. 올리면 안 돼요. 예. 누구가 아니기 때문에. 개공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처벌 되게 많이 받아. 예, 그러면 누가 아니면 절대 그 블로그에다가 물건 올리면 안 돼. 개공이 아니면.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야. 유튜브에도 물건 올릴 때 누가 아니면요. 개공이 아니면 절대 올리면 안 돼. 예, 그래서 그 개공이라는 걸 밝혀야 돼. 해서 그 박스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기억번에 보면 사무소의 명칭. 사무소의 명칭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상호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상호라든가 소재지. 그래서 소재지는 무슨 소재지? 예, 사무소 소재지. 예, 그 광고 보고 우리 사무소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는 무슨 연락처? 사무소 연락처. 이런 거 이제 다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개공의 성명. 요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개공이라는 걸 꼭 밝혀야 돼. 예, 그리고 개공이 아닌 자가 절대 뭐 하면 안 돼? 광고하면 안 된다. 네, 그것만 머릿속에 일단 넣어놓으세요. 이거는 추가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나오면 그때 이제 요약집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이거는 개정이 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물건 광고는 누구만 해야 된다는 거? 개공만. 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 8번에 보면 이것도 이제 2월 21일부로 이제 신설되어지는 주문인데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즘에는 광고를 사람들이 어디다 많이 해요? 인터넷에. 예. 근데 그 인터넷 중에서도 특히 어디다 많이 해요? 네이버? 네이버도 많이 하지만 더 많이 하는 거.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야. 뭐 법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해서 1번만 읽어볼게요. 국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그러니까 물건 광고를 말하는 거예요. 적법한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법한지라고 하는 게 어떤 거를 보겠다는 거야? 그렇죠. 이 사람이 개공인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이 개공인지 아닌지. 그러면 개공이면 상관없는 거지. 광고해도. 근데 개공이 아닌 자들이 만약에 광고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는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그래서 이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건에 대한 광고는 수단을 불문하고 누가 아니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예, 개공이 아니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령 유튜브라고 하는 수단이 있고 뭐 네이버라는 수단이 있다고 치면 네이버에다가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이 광고를 딱 실었어.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그걸 적발을 해낸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잡아내려면 뭐 연락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럼 그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어? 네이버에다가 물어봐야지. 그죠? 예. 그렇잖아. 네이버에다 광고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이. 근데 그거를 네이버에다가 물어봤는데 네이버가 그걸 안 알려주면 거기 2번에 보면 5번째 줄에 얼마 과태료 때릴 수 있다는 거야. 500만 원 과태료. 유튜브에도 막 때리고 이렇게. 예. 유튜브가 근데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나 어디 있나요? 미국에 있죠. 예. 그럼 미국 본사에 500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 없어? 응? 미국 본사에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 없어요? 왜 없어? 우리나라 법원에서 하겠다는데. 예. 당연히 할 수 있죠. 부과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분쟁 생기면 어떡해? 뭐 분쟁 생겨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우리나라는 주권이 있는 나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그 법원에서 그 뭐죠?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
배상하라고 판결 내린 거잖아,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그거가 판결 내리자마자 일본 애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무역 규제 뭐 이런 거 들어오고 한 거잖아요. 수출 규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주권 국가니까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야. 그쪽에서 내든 안 내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뭐 유튜브든 뭐든 간에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적발을 해내면 그 사람은 몇 년 몇 천의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1년 1천. 뭐 그건 이제 우리 왼쪽에 128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개공이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 광고하면 1년 1천이다.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물건 광고는 누구만 한대? 개공만. 근데 그거를 누가 모니터링 하겠대? 국장이. 근데 왜 이걸 국장이 하냐면 국장밖에는 할 사람이 없잖아. 왜냐하면 그 광고하는 수단이며 광고하는 이런 그 지역이 전국적이니까 누구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어. 국장.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경험치로 봤을 때는 국장 자리에다가 뭐로 바꿔버린다든가 뭐 시도지사나 뭐 등록관청으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죠. 이건 신설된 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넘기겠습니다. 130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2번에 보면 사무소 이전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사무소 이전은 조문을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왼쪽 보조단에다가 그림 하나만 좀 그려 놓을게요. 간단히. 자, 여기가 서울 동작구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사무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중개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 그러면 이 개공은 동작구에서만 업무를 해야 돼?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될까요? 다른 데 가서 해도 되겠죠? 다른 데 어디? 핫한데. 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어디가 좀 핫한 것 같아요? 경기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디가? 과천. 경기 과천으로 한번 가볼게요. 과천은 뭐가 핫해요? 여기 이제 재건축 뭐 이렇게 막 슬슬 뭐 나오더라고. 과천 같은데 재건축하면 굉장히 괜찮죠. 입지가 좋잖아요. 입지가. 뭐 산수도 수려하고. 그럼 이쪽으로 사무소를 옮길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옮기는 걸 우리 두자로 뭐라 그래? 이전이라고 합니다. 사무소 옮기는 걸 이전. 자, 그럼 이전하면 신고는 해야 돼? 신고조차도 필요 없어요. 신고는 해야 되겠지. 근데 신고를 어디다? 동작구청장한테 아니면 과천시장한테. 왜 과천시장한테? 우리가 집 이사 갈 때랑 똑같아요. 집 이사 갈 때 전출 신고라는 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전입 신고만 하잖아요. 이사 가서 얘한테만 알려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서는 사후 며칠 안에 안 돼? 10일. 사후 10일 내에. 10일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전 전, 이전 후 이렇게 관청이 나눠졌을 때 어디에다가만 신고하면 족하다. 이전 후. 그래서 이전 후에다가만 신고한다는. 이것도 좀 중요하고 그래요. 사무소 이전 이 두 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사무소 이전은 사후 며칠 안에 신고할 것이며 10일. 그리고 이전 전, 이전 후 중에서 이전 후에다가만 신고한다. 그러면 이제 이전 후 관청이 이제 과천시장이 되잖아요. 여기서 어디로 이제 연락을 하겠어요, 이제. 동작구청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뭐 같은 거 보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서류. 얘에 대한 서류 다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그 요청받은 동작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 일체를 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새로운 등록관청이 되니까. 자, 질문. 나한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바뀐다, 안 바뀐다? 이게 안 바뀌고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등록관청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기도 해요. 뭐가 바뀌면? 사무소의 위치가 바뀌면 뭐도 바뀌어? 등록관청도 바뀌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장을 좀 넘겨볼게요. 132페이지 오시면 거기 보면 뭐 구비서류라는 게 있어요. 이전할 때 이제 구비서류가 맨 1번에 보면 이전 신고서라는 게 있는데, 이전 신고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신고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있는데,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에다가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겠습니다. 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지난주에도 한번 얼핏 나왔었거든요. 뭐 할 때 내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한번 내야 되는데, 등록 신청할 때.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할 때? 이전할 때. 그리고 한 번 더 들어갔는데 분사무소 설치할 때.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세 가지 경우에 들어가요.
뭐 할 때 일단 들어간다고요?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그리고 이전 신고할 때, 예, 그리고 또 하나 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들어갑니다. 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꼭 소유일 필요는 없는 거죠. 빌린 거면 뭐 같은 거 내도 되겠어요. 임대차 계약서 뭐 이런 거 원본 4번. 원본을 내면 어떻게 나는 원본 갖고 써야지. 이게 4번. 예, 4번. 그 다음에 3번에 등록증이 있는데 등록증에다가 채색 별표안 해주시고요. 등록증은 원본이 들어가야 돼요. 왜 등록증은 원본이 들어가야 되냐면 뭐가 이제 바뀌어버렸어. 관청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관청이.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상으로 보면 뭐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어버렸죠? 동작구에서 과천시로 바뀌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등록증 맨 밑에 보면 누가 도장을 딱 찍어줬겠어요. 동작구청장. 근데 이거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납을 누구한테 하라는 거야? 과천시장한테. 그럼 과천시장 그걸 뭐 해버리고 이제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겠지. 예. 근데 이걸 왜 원본을 내냐면 이걸 안 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과천시장이 등록증을 또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등록증이 몇 장이 되는 거야? 2장. 그럼 2장이 있으면 한 장은 뭐 하고 싶어요? 응? 팔고 싶잖아. 예. 그래서 양도대여의 어떤 위험성 때문에 무조건 회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맨 밑에 쭉 내려오면 양가로 5번의 행정처분의 승계.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동작구에 있을 때 잘못을 했어요. 동작구에 있을 때 뭔가 잘못을 한 거야. 근데 동작구청장이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하니까 과천시로 도망을 간 거야. 예를 들자면 그러면 행정처분을 어디서 해야 돼? 과천시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걸 할 수밖에 없다. 이전 전에서 이전 후에서밖에 이제 못하네. 왜냐면 도망갔으니까 이제 그거 승계 처리가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반 시 제재. 예. 이전 신고 안 하면 얼마 과태료 정도 이렇게 받네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개공이 받는 가장 낮은 제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 뭐 할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 번 있었었죠? 게시물 미게시 100만 원 과태료. 지금 보니까 이전 신고 같은 것도 100만 원 과태료였네요. 뒷장 넘기시고요. 3번에 보면 법인의 분사무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까 분사무소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해드렸어요. 분사무소는 누구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예, 법인만. 예, 그리고 뭐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게 분사무소라고 그랬죠? 시군구 단위, 시군구마다 1개소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시군구는 어디를 빼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제외하고 설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거는 뭐 설명드린 건 넘어가고 거기 0, 15조 2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0, 15조 2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에는 채색을 한 번만 해주세요. 분사무소에는 누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대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해요. 이 책임자라는 거는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분사무소. 그러면 책임자는 법인에만 있네? 왜? 분사무소 자체를 법인만 돌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법인에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원 또는 임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책임자 이런 사람은 법인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책임자는 어디에 이제 말 그대로 책임자로 나가 있는 거예요? 분사무소.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대? 자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책임자가 되기 전에 지난주 배우신 거 복습해 보면 무슨 교육 받아야 돼? 내자. 실무교육. 예, 그리고 실무교육 받고 2년에 한 번씩 무슨 교육도 받아야 돼? 연수교육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까지는 밑줄을 좀 한번 잡을게요. 다른 법률에서부터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까지 밑줄 잡고 이걸 내자로 특수법인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 제가 설명할 때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특수법인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오늘 배우신 거 지역농어협동조합 뭐 이런 애들. 근데 지역농어협동조합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역농어협동조합도 법인은 법인이잖아요. 얘네도 뭐를 만들 수 있어? 분사무소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런데 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에? 만들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만들 수 있는데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런 얘기지. 다시요. 특수법인도 뭐를 만드는 건 상관없어. 분사무소를 만드는 건 상관없는데 공인중개사를 굳이 책임자로 고용할 필요가 없다. 뭐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135페이지 쪽에 오시면 분사무소는 등록한다 그러지 않고요. 설치 신고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1번 한 번만 읽어볼게요. 법인인 개공이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채색하겠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직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까지 채색하시고 별표도 잡아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분사무소에 관련된 모든 행정상의 처리는 다 어디에다가 하래요? 주된 사무소에다가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는 그림을 좀 하나 그려놓기로 하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간단히. 자,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뭐 서울 정도 된다고 치고요. 여기에 뭐 우리 동작구에 뭐가 있냐면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주된 사무소. 여기는 목포 정도 된다고 치죠. 목포시에 뭐 하나 만들었냐면 분사무소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주된 사무소는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등록. 주된 사무소 등록은 어디다 해요? 동작구에다 하죠. 그죠? 등록은 동작구에 하죠. 그러면 분사무소는 뭐 한다고 표현하는 거냐면 등록한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얘는. 그럼 뭐라고 해? 신고. 신고한다고 한다. 신고. 그럼 이 신고를 목포시에 하겠어요? 아니면 동작구에 하겠어요? 이걸 동작구에 한다는 얘기야. 이 신고를. 이게 되게 중요하고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반드시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뭐 또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분사무소에 관련된 모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정상의 처리는 행정상의 처리 뭐 신고가 됐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전부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럼 만약에 목포에 있었던 분사무소가 여기가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도 되겠다. 그렇죠? 목포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이렇게 이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이건 뭐가 이전하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가 이전 아니면 분사무소가 이전? 분사무소 이전이에요. 분사무소 이전.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했으면 4, 5 며칠 안에? 4, 50일 안에. 그리고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전 후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이전 후가 어디야? 목포에서 이전 후가 어디죠? 해운대구인데 여기다가 신고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어디다? 주된 사무소에다가. 그래서 모든 신고는 다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이전은 반드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하는 거예요. 이전 후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좀 주의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분사무소에는 시험이 좀 잘 출제되네요. 뒷장 넘겨볼게요. 136페이지 가보시면 표가 하나 나오는데 왼쪽에 주된 사무소하고 오른쪽에 분사무소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등록증. 그죠? 왜냐면 등록을 하니까. 근데 분사무소는 뭐가 없는 곳이냐면 등록증이 없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무슨 신고를 한다 그랬죠? 설치 신고. 그럼 설치 신고를 하면 뭘 주겠어? 우리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는 신고를 했으니까 신고 필증이라는 걸 주겠죠. 신고 필증. 그럼 다시 한번요. 주된 사무소는 뭐를 갖고 있는 사무실이에요? 등록증. 근데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필증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분사무소의 게시물은 등록증을 걸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사무소의 게시물은 뭘 대신 걸어 놓으면 되겠어요? 신고 필증 같은 것들을 이제 걸어 놓으면 되고 나머지는 뭐 다 대동소이하고요. 밑에 이제 분사무소 이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사무소 이전은 어디에다가 신고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전 후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한다는 거 모든 신고 그거는 기준을 딱 잡고 계시면 뭐 이런 쪽에서 문제 나오는 건 절대 안 틀리시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뭐 신고 필증의 재교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신고 필증이 말하자면 뭐 기재사항이 바뀐다거나 소재지가 바뀐다거나 뭐 잃어버렸거나 이러면 주된 사무소에서 다시 교부하는 거를 재교부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뭐 큰 의미는 없고. 밑에 보면 이제 137페이지 하단에 표가 하나 좀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분사무소 설치 및 이전 신고 및 휴폐업 신고 다 어디다 한다고 돼 있어요. 주사무소. 바로 밑에 분사무소에서 인장도 등록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어디다 등록해? 예, 주된 사무소. 예, 그런데 세 번째에 보니까 이런 말 나오네요. 분사무소에서 주택거래 중개 시 보수를 뭘 적용할 거냐, 요 얘기가 하나 나오잖아요. 예, 그거는 오른쪽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서울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대전 있어요. 대전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목포가 있는데 목포시에 분사무소가 하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이건 우리 아직 안 배우신 항목이라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분사무소에서 이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중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사무소는 법인이니까 법인의 업무 지역은 어디다? 이건 오늘 배웠네. 전국이죠. 예, 그러니까 목포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대전에 있는 아파트 중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주된 사무소도 대전에 있는 아파트 뭐 할 수 있어요?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거를 중개하든 주택의 중개를 하게 되면 시도조례를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시도조례? 예, 그 해당하는 지역의 조례를 적용받는다고. 그러면 자, 주된 사무소가 이걸 중개하면 어디 조례를 적용하면 되겠나 생각해봐요.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있잖아. 예, 그러면 어디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를 적용받는다고. 그쵸? 예, 서울특별시 조례. 왜 이렇게 적용이 되냐면 주된 사무소의 위치가 어디 있으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이건 서울특별시 조례를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물건을 기준한데 아니면 사무소를 기준한데? 사무소 기준. 중요한 빈. 사무소 기준. 이거 사무소. 예. 근데 이제 분사무소가 대전에 있는 아파트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는 주된 사무소를 기준하지 않아. 예외적으로. 돈을 받을 때는. 그럼 이때는 뭘 기준해야 되겠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조례를 적용하는 게 맞다. 예, 일단 목포시 조례는 아니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겠죠. 대전 아니고 전라남도. 왜 전남? 왜요? 목포가 어디 목포예요? 전라남도 목포잖아. 예, 그지? 전라남도 목포니까 여기는 시도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조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예. 해서 출제위원이 지방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런 걸 되게 잘 내. 서울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내는데 지방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낸다고. 막 이렇게 뭐 지방 자기 고향이랑 뭐 이런 거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잘 낸다고요. 그러니까 목포는 어디에 딸려 있는 거예요? 전라남도니까 시도 조례를 적용하므로 전라남도 조례를 적용한다. 예, 됐죠? 예. 자, 그러면 부산에 있는 분사무소가 대전 아파트 중개했어요. 부산에 있는 분사무소가 대전의 아파트. 그럼 어디 조례? 이때는 부산 광역시 조례 이렇게 이제 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도 좀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고요. 나머지 이제 뭐 그 것들은 다 주된 사무소인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138페이지 가보면 공동사무소가 있는데 이 공동사무소는 뭐를 같이 쓰는 개념이라고 얘기했죠? 사무실을 같이 쓰는 개념이라고 있는데 13조 6항을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할게요. 개공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효율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학개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효율이라는 건 뭔 뜻이겠어요? 효율적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효율이 있거든요. 네. 효율은 뭐하고 뭐를 줄이는 거.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줄이는 거를 효율적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알고 계시면 여러분 학개론 공부할 때 되게 도 많이 드시거든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효율이잖아. 네. 그러면 뭐하고 뭐를 줄이는 거.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거. 이거를 효율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효율. 그럼 우리가 사무실을 같이 쓰면 효율적인가요? 그러면 비용은 좀 줄어들어요? 네, 월세 분담하면 되니까. 근데 시간은 왜 줄어들어?
시간. 예를 들어서 뭐 5명이 같이 쓰는데 공동사무소를 5명이 그럼 5명이 같이 쓰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분야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토지 전문, 어떤 사람은 뭐 상가 전문, 어떤 사람은 공장 전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개사무소에 물건이 뭐 하나 생소한 게 들어왔어. 내 전문 분야가 아니야. 그럼 거기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개공한테 물건을 공동중개 의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절약되는 거죠, 뭐. 자기 안에 다 있으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뭐 가령 그런 거 아니더라도 5명이 근무하면 개공 5명이 근무하면 이 중에 한 명은 어떤 분야에 좀 특출한 능력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법을 잘 알아. 이 사람은 뭐 공법을 잘 알아. 이 사람은 뭐 모든 걸 다 잘 알아.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예를 들자면 서로 도움 주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관계.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어떤 이점이 있는 게 공동사무소고, 마저 읽어볼게요. 그런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공동사무소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야, 아니면 임의적인 거예요? 임의적인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개공이 다만 이후 개공에서부터 끝까지 쭉 한번 채색 한번 하시겠습니다. 법제 39조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질문. 업무 정지는 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건 뭘 사용할 수 없다? 공동사무소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뜻이네. 그럼 간단히 말하면 뭐 중에는 뭐를 사용하지 말아래? 업무 정지 중에는 공동사무소를 만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요게 그 회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 개정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서 한 번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한 번도 아직 우리 그 본시험에 소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게 내용이 약간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래서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걸 한번 좀 사례형으로 주면 되게 좋은 유형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왼쪽 여백에다가 한번 그 사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가 갑이 혼자 운영하는 사무소예요. 혼자 운영하는 사무소거든요. 예. 그럼 자, 공인중개사 한 명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죠?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무실을 얻으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얘 혼자 쓰고 있으니까 나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제가 비용의 반을 부담하겠습니다. 갑은 오케이. 오케이. 해서 얘도 오케이 하면 얘가 이제 공인중개사니까 개설 등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1번. 자, 그러면 이 개설 등록을 하고 들어가면 여기가 무슨 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때 공동사무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승낙을 해줘야 돼. 네? 얘 말고 얘가. 그러니까 이 개설 등록 신청 당시에 얘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대신 얘의 뭐 승낙서를 첨부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무슨 사무소가 돼? 공동사무소가 되는 거예요. 얘를 편의상 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누구랑 누가 같이 쓰는 사무소가 된 거야. 갑이랑 을이랑. 얘는 개설 등록하고 들어가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기존에 개공이 한 명 있었어요. 기존에 개공이 한 명 있었었는데 얘는 편의상 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다른 데서 자기가 사무실을 쓰고 있었던 건데 비용이 많이 나가네. 해서 여기로 뭐 하려고 해? 신분은 개공이야. 이전하려고 하는 거야. 이전. 그러니까 여기로 뭐 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전. 요게 이제 이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전 신고. 대신 이전 신고할 때도 뭐가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근데 얘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뭘로 대신 내? 승낙서로. 얘가 뭐 해주면 돼? 승낙하면 되니까. 그렇죠? 승낙.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승낙을 하면 얘랑 얘가 여기로 뭐 할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지. 그럼 이건 이제 무슨 사무소가 되는 거죠? 공동사무소. 몇 명의 개공이 같이 쓰는 거야? 3명. 자, 그러면 질문. 공동사무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냅니다. 뭐와 뭐의 방법으로?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낸다. 일단 요거 기억하시고요.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 근데 지금 단서에 보니까 뭐 중에는 뭐를 할 수 없다 이랬어요. 업무 정지 중에는 공동사무소를 만들 수 없다 이랬잖아요. 예, 그럼 얘가 만약에 뭐를 먹었다면 업무 정지를 먹었다면 이걸 못 한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이 얘를 한번 잡아가지고 얘가 뭐 아닐 것. 예, 업무 정지 기간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업무 정지 기간이면 이걸 못 하니까. 예, 요게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 요걸 좀 한번 기억해 주시라고요.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는 뭐하고 뭐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개설 등록과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승낙을 해주는 개공이 뭐 아닐 것, 업무 정지 기간이 아닐 것,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무소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어떤 사고가 터졌어. 중개사고. 책임 누가 져요? 공동으로 지나요? 아니면 각자 책임지나요? 각자. 예, 그러면 공동사무소가 만들어졌을 때는 말 그대로 뭐만 같이 쓰는 거야? 사무실. 뭐든 각자 한다. 뭐든. 예, 그럼 이제 몇 개 질문 드려볼게요. 게시물 어떻게? 각자. 인장 등록 어떻게 하죠? 각자. 공동사무소가 이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공동사무소 자체가 이전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전 신고 어떻게? 각자. 청소는 어떻게? 예, 각자. 각자. 뭐든지 각자. 예. 근데 간판이 좀 문제가 되는데 간판은 각자 걸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거. 여러 개 걸리잖아. 예. 그래서 건물주가 여러 개 걸리는 거 건물주 승낙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하기 어려우니까 건물은 대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밑에다가 공동중개사무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간단하게 해놓고 뭐든지 다 각자 한다라는 거 예,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40페이지 넘어오시면 140쪽입니다. 메뉴에 보면 공동사무소 이전 신고 있는데 각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한 명이라도 안 하면 안 돼요. 141페이지 인장 등록. 인장 등록은 인장이라는 개념이 일단 뭐냐 이걸 좀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인장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도장이지. 예, 도장을 사전에 뭐 해놓고 등록해놓고 그 도장만 사용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 소재, 예,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장을 사전에 등록하는 건데 규칙 구조 한번 읽어볼게요. 1항입니다. 개공 및 소공까지 연결해서 밑줄을 한 번만 잡을게요. 개공과 소공 연결 밑줄 해주시고 이 두 자의 공통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두 사람은 뭐를 할 수 있는 중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져요. 그쵸? 예. 근데 여러분 이거 답변하시면 안 돼. 개공하고 소공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자격이 있다라고 하시면 안 돼. 왜냐면 소공은 자격이 있는 게 확실히 맞아요. 근데 개공은 자격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법인도 있고 또 부칙 개공 같은 경우에도 뭐가 없어요. 자격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요는 공통점이 아니에요. 그럼 개공하고 소공은 무슨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중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들이 중견무를 수행한다는 거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뭘 좀 찍어줘야 돼. 도장. 예, 그리고 도장을 찍는 도장을 사전에 관청에 등록을 해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줄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거기다 우리 채색 별표 한번 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그림 한번 그려드렸는데 인장은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등록하라 그랬어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까지 꼭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에 인장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개공은 업무정지라고 하는 행정처분 받을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무슨 정지? 자격정지 이런 거 받을 수 있습니다. 2항 한번 가볼게요. 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자 인장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장을 변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변경한 경우에는 개공 및 소공은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 거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다가 역시 채색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걸
변경 등록이라고 합니다. 변경 등록. 자, 인장은 최초 등록도 있지만 변경 등록도 의무예요. 예, 근데 최초 등록은 뭐 하기 전에 하면 되는 것이고 업무 개시 전. 그리고 인장을 바꿨을 때는 7일 안에 변경 등록을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기 전에는 기존에 바뀐 도장 있죠, 그죠? 옛날 도장 이걸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인장을 바꿨으면 먼저 선 등록하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된 인장만 사용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인장을 변경했다면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라는 거는 네가 바쁘면 빨리 와서 변경 등록하고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장 같은 경우에 뼈로 많이 만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뼈 도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떨어지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책상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깨지는 경우도 있잖아. 예, 끝에가 뭐 이렇게. 예, 그러면 그거를 쓸 수가 없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이 오늘 50억짜리 뭘 사고 팔겠대.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막 지장 찍어요. 예, 일단 지장 찍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변경 등록을 빨리 하나 인장을 목도장기도 먼저 하나 파서 그걸 군청에 가서 뭐 하고 변경 등록을 하고 그걸 찍어줘야지. 그쵸? 그렇잖아요. 원칙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7일은 아무리 늦어도, 그러니까 네가 쓸 일이 없어도 인장을 바꿨으면 며칠 안에 꼭 등록해래. 7일 안에. 뭐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아니야, 맨 밑에 한번 가볼게요. 등록할 인장. 개인들은 어떤 인장을 등록하느냐, 뭐 이 얘기인데, 개인이라고 하는 건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 개공과 소공. 요렇게가 개인이잖아요. 요렇게 개인들은 두 번째 줄 끝부분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하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게 옛날에 뭐였을까요? 호적이었어요. 호적. 지금은 호적이라는 게 없어지고요. 지금 모두 다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가족관계등록부. 예, 거기에 등록되어 있거나 혹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니까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요? 실명, 예명이나 가명일 일은 절대 없다. 예, 그런 실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고 사이즈는 얼마에서 얼마 이내면 된대요. 7에서 30mm. 그럼 7mm면 센티미터로 하면 얼마예요? 0.7cm니까 아주 작은 거는 아니더라도 너무 작게 만들면 인식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크게 만들라는 얘기고 30mm면 센티미터로 하면 얼마예요? 3cm니까 제법 큰 거죠. 너무 크게 만들지도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도장을 크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법적으로? 대통령이죠. 뭐 대통령 도장이 만약에 뭐 이만하다 치죠. 대통령의 도장이. 예, 근데 개공의 도장이 이만하다. 예를 들자면, 예, 그래서 손잡이 여기 달려가지고 막 꾹꾹 찍고 막 국세 마냥, 예, 이렇게 하면 나라의 위신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은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뒷장 가십니다. 예, 법인인 개공. 예, 법인인 개공은 어떤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법인의 인장. 예,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법인의 인장. 질문이요. 법인의 인장은 그 해당하는 법인에서 하나가 있다 아니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법인의 인장.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유하면 인감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법인의 인장이 하나 아니면 여러 개. 단 하나. 단 하나. 예, 그거를 어디에다가 등록을 하라는 얘기일까요? 사무소의 종류가 이제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2번은 주된 사무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에다가는 꼭 뭐를 등록하래? 법인의 인장.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런데 법인의 인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주된 사무소에다가 등록을 해놓으면 어디에다가 등록하기가 매우 불편해요. 분사무소. 왜? 이걸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법인의 인장을 여기다가 등록을 해버리면, 그쵸? 둘 중에 하나야.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쓸 일이 있으면 뭐가 내려가든 도장이 내려가든 아니면 사람이 올라오든 둘 중에 하나죠. 이게 매우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분사무소에서만 쓰는 전용 인장을 따로 등록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3번에 보면 분사무소 1번은 그 얘기고 2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현실적인 편의상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상업 등인 규칙에 따라 채색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까지 채색하시고 거기는 별표 한번 잡아주시고요. 인장에서는 그거만 나와요, 시험에.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럼 질문. 분사무소는 인장을 둘 중에 하나 등록하면 되는 거야. 자, 뭐이거나 뭐. 법인의 인장을 사실은 등록해도 돼. 근데 그게 불편하니까 반대로 무슨 인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은 무슨 인장은 아니라는 거야. 법인 인장은 아니겠지. 예, 그래서 사용 인장을 하나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건데 그건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요. 이건 편의상 한번 제가 사례 한번 드릴 테니까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제목을 사용인감 이렇게 하나 적고요. 사용인감계 여기다 이제 이렇게 박스 하나 잡아서 여기다가 뭐를 하나 딱 찍냐면 도장을 하나 찍어요. 여기다가 도장을 하나 찍고 여기 가령 뭐 13번 뭐 이렇게 이제 찍는 거야. 예, 번호를 이렇게 하고 내용을 써줘. 위 인장은 우리 회사의 누가 대표가 뭐하는 보증하는 인장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딱 쓰고 맨 밑에 날짜 쓰고 뭐 주식회사 무슨 중개법인 대표 아무개 뭐 이렇게 이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도장을 하나 찍어줘야 돼. 이 도장이 대표자의 개인 도장이 아니에요. 예, 개인적으로 보증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다는 무슨 인장을 찍어줘? 법인 인장. 예, 여기다 이제 법인 인장을 딱 찍으면 그것도 누가 찍었어? 법인 인장을. 대표가. 예, 그러면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법인의 대표가 보증하는 셈이 되죠. 결과적으로 이 도장과 이 도장은 쌤쌤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록을 분사무소마다 다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번호를 왜 실어주냐면요. 통상 번호를 이렇게 실어주는데 가령 분사무소가 100개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분사무소가 100개면 사고 칠 수 있는 그 사무실도 10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 적어 놓으면 번호를 인장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뭐만 보면 어디서 사고 쳤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어. 네? 번호만 딱 보면 뭐 가령 13번이면 뭐 해운대구다. 그럼 아 해운대구 분사무소에서 사고 쳤구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사용인감관리대장 해서 만들어 가지고 1번 도장은 누가 2번 도장은 누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해서 이렇게 이 도장을 법인 인장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종이를 하나 만들어서 등록관청에 내면 됩니다. 뭐 그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위반시 제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공이 뭔가 하나 위반하게 되면 뭐 받는다 그랬죠? 개공이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제재, 업무정지. 소공이 인장 관련한 의무 위반하게 되면 자격정지. 뭐 그런 것들은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정리할게요.